1887년의 가을은 유난히도 길고 사나운 폭풍 우의 계절이었다. 가스등의 희미한 불빛조차 짙은 빗줄기에 삼켜져 버린 밤이면 베이커가의 창문은 거대한 괴물이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실내에는 타오르는 벽난로에 장작 타는 냄새와 홈즈의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안락의자의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런던의 모든 어둠이 이 작은 방을 덮치려 준비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였다. 거센 바람 소리를 뚫고 아래층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죽음의 공포에 쫓기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왓슨, 저 다급한 발소리를 들어보게나. 이런 지옥 같은 폭풍우를 뚫고 여기까지 찾아온 손님이라면 아주 절박한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 중 하나겠지. 하지만 저 박자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군. 자네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날씨에 방문객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 저렇게 서두르는 걸 보니 예사로운 일은 아닐세. 이보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는가. 방문이 벌컥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옷은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갓 구워낸 백자처럼 창백했다.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홈즈 씨,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유령들에게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제 삼촌과 아버지를 죽인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제 목을 겨누고 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진정하게, 젊은이. 먼저 젖은 외투부터 벗고 저 벽난로 앞에 앉게나. 자네의 공포는 그 실체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작아지는 법이지. 그 탁자 위에 있는 것이 자네가 말한 죽음의 신호인가? 이복의 오픈쇼씨, 일단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게나. 자네 삼촌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그게 대체 무슨 연유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왓슨 씨. 이 봉투 안을 보십시오. 거기엔 아무런 글자도 적히지 않은 종이 한 장과 기괴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제 가문이 남자들을 차례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물건 말입니다. 홈즈는 긴 손가락으로 봉투를 집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쏟아냈다. 탁자 위로 툭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진 것은 말라비틀어진 5개의 오렌지 씨앗이었다. 홈즈의 눈빛이 순간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폭풍우 소리는 더욱 거세게 우리를 압박해왔다. 폭풍우는 기세를 꺾을 줄 몰랐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굴뚝을 타고 내려와 벽난로의 불길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홈즈는 탁자 위에 놓인 그 기괴한 씨앗들을 돋보기로 살피더니 이내 의자의 몸을 뒤로 젖혔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거대한 지식 창고를 뒤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오렌지 씨앗 5개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자네 가문의 비극이 너무나도 선명하군. 오픈쇼 군, 자네 삼촌 일라이어스가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게나. 이 씨앗들이 어디서 날아온 독침인지 알아내야겠어. 삼촌은 젊은 시절 미국 플로리다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남북 전쟁이 터지자 남북은 대령으로 복무하며 상당한 전공을 세우셨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재건 시기가 오자 삼촌은 돌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서섹스의 외딴 저택에 자리를 잡으셨지만 삼촌은 늘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셨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질린 채 매일 밤 술로 시름을 달래곤 하셨죠. 미국 남부군의 대령이었다면 꽤나 거친 세월을 보냈겠군.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야 그 과거가 삼촌을 찾아왔단 말인가? 이복의 오픈쇼씨 삼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기억나는 단서는 없는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1883년 3월의 그날 아침은 잊을 수가 없군요. 인도 퐁디세리 소인이 찍힌 봉투 하나가 삼촌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오렌지 씨앗 5개가 들어있었죠. 봉투 안쪽에는 KKK라는 붉은 글자가 적혀 있었고요. 삼촌은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내 죄가 결국 나를 찾아냈구나 라고 말입니다. 죄라고 했나?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하군. 그 직후에 삼촌은 어떤 행동을 하셨지?
곧장 다락방으로 올라가 낡은 철제 상자에서 서류들을 꺼내 불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촌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그 서류들만큼은 철저히 없애버리셨죠. 그리고 불과 몇 주 뒤 삼촌은 술에 취한 채 정원으로 나갔다가 웅덩이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셨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지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삼촌이 죽기 전날 밤 창문을 두드리던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말입니다. 홈즈,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정교하네. 오렌지 씨앗이 배달되고 정확히 며칠 뒤에 죽음이 찾아오다니. 마치 누군가 사형 집행일을 미리 통보한 것 같지 않은가? 자네 말이 맞네, 왓슨. 이건 정교한 예고 살인이자 처형이야. 오픈쇼 군, 자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마저 들려주게나. 아버지는 삼촌의 유산을 물려받으셨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미신이라며 비웃으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이번에는 던디 소인이 찍힌 봉투가 아버지에게 배달되었죠. 똑같은 씨앗과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하게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셨지만 돌아오시는 길에 채석장 구덩이에 떨어져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런던 시내 소인이 찍힌 이 봉투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홈즈 씨,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오픈쇼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구두굽이 낡은 카펫 위를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벽장에 꽂힌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꺼내 책장을 거칠게 넘기더니 이내 한 지점을 짚었다. KKK 쿠클럭스 클랜. 미국 남부에서 탄생한 이 비밀 결사는 자신들의 규율을 어긴 자에게 오렌지 씨앗이나 나뭇잎을 보내 경고를 하지. 만약 그 경고를 받고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반드시 목숨을 앗아가는 차들이야. 자네 삼촌은 그 조직의 핵심 서류를 훔쳐 달아난 배신자였던 게 분명해. 지금 자네를 노리는 건 인간이 아니라 과거에서 돌아온 잔혹한 망령들이야. 그럼 이 젊은이가 지금 당장 위험한 것 아닌가? 자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네. 바람은 이제 집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홈즈는 창가로 다가가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둠 속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가늘고 날카로워 보였으며 손에 든 파이프에서는 불꽃이 사그라지고 있었다. 존 오픈쇼는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 멍한 눈으로 홈즈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오픈쇼 군, 자네 삼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불태우려 했던 서류들 말일세. 그 상자 안에 혹시 타다 남은 조각이나 남아있는 메모는 전혀 없었나? 그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네 가문을 쫓는 이유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 아직 되찾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야. 아,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삼촌이 서류를 태우던 날 벽난로 밑에 떨어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입니다. 거기에는 1869년 3월 오렌지 씨앗을 맥컬리에게 보냈음, 6월에는 존 하인즈에게 보냈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처단한 기록 같았습니다. 그렇군. 그게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명부의 일부였을 거야. 오픈쇼 군, 지금 자네에게 남은 시간은 아주 짧네. 어쩌면 놈들은 이미 이 근처에서 자네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럼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네, 이 폭풍우 속으로 의뢰인을 혼자 내보내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일세. 런던의 안개 속에는 언제든 칼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아니네, 왓슨. 놈들은 지금 서류의 행방을 쫓고 있어. 오픈쇼 군, 지금 즉시 서섹스의 저택으로 돌아가게나. 그리고 그 철제 상자 위에 메모를 남기게. 서류는 삼촌이 모두 불태웠으며 남은 건 이 종이 조각뿐이라고 말이야.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며 시간을 벌어야만 하네. 그게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알겠습니다, 홈즈 씨. 지금 바로 워털루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의 조언대로 그들에게 굴복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되길 빌겠습니다. 젊은 의뢰인은 희망 섞인 표정으로 다시 차가운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나간 뒤에도 홈즈의 표정은 결코 밝아지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벽난로 앞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하며 으스러진 담배 가루를 만지작거렸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런던에는 유난히도 눅눅하고 불길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자네 간밤에 잠은 좀 잤는가? 오픈쇼 군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정보라도 오면 좋으련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 어디 신문이라도 좀 이리 주게나. 무슨 소식이 있는지 봐야겠어. 나는 습관적으로 신문을 펼쳐 사회면을 훑어내려갔다. 그러다 한 구석에 실린 짧은 기사를 발견하고는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런던 브리지 인근 익사 사고. 어젯밤 한 젊은 남자가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됨. 소지품으로 미루어 보아 서섹스 출신의 존 오픈쇼로 추정. 이럴 수가. 홈즈 이것 좀 보게. 오픈쇼가 죽었네. 런던 브리지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는군. 우리가 그를 내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야. 자네, 이게 정말 사고라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이리 내놓게. 세상에. 왓슨 우리가 졌네. 내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내 조언을 듣고 나간 의뢰인이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오다니. 놈들은 내 코앞에서 사냥감을 낚아채 간 거야.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나 셜록 홈즈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면 도전이란 말이네. 홈즈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자리에 주저앉아 빵 조각을 신경질적으로 으스러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천재 탐정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얼룩이 남은 순간이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벽장에서 오렌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들이 오렌지 씨앗으로 내 의뢰인을 죽였다면 나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단죄하겠네. 왓슨 난 오늘 하루 종일 항구를 뒤질 걸세. 살인자들이 타고 온 배가 반드시 런던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까. 자네 지켜보게나. 그놈들이 대서양을 건너 제 집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 그날 이후 홈즈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런던의 지저분한 뒷골목부터 번잡한 선박 등록소까지 샅샅이 뒤지며 보이지 않는 적들의 꼬리를 추적했다. 내가 베이커가 221비번지에서 초조하게 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문이 열리고 홈즈가 들어왔다. 그의 외투에는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것과는 거리가 먼 침통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홈즈 이제야 돌아왔군. 자네 간밤에 잠은 좀 잤는가? 그렇게 식사도 거르고 항구만 헤매고 다니니 자네 건강이 말이 아니네. 무슨 단서라도 좀 찾았는가? 찾았네 왓슨. 아주 확실한 놈들이야. 오픈쇼 가문의 비극이 닥쳤던 3번의 시기마다 항상 영국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를 전수조사했지. 그 결과 단 한 척의 배가 수면 위로 떠올랐네. 바로 론스타우라는 범선이었어. 그리고 그 배는 어젯밤 존 오픈쇼가 살해당한 직후 마치 도망치듯 사바나를 향해 런던항을 떠났더군. 론스타우라고? 그럼 그 배의 선장이 범인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미 바다로 나갔다면 우리 손을 떠난 게 아닌가? 영국 경찰이 대서양 한복판까지 그들을 쫓아갈 수는 없을 텐데 말이야. 아니네 왓슨.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보게나 나는 이미 사바나 항구의 경찰청으로 전보를 보냈네. 론스타호가 입항하자마자 선장 제임스 캐론과 그 일당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이 봉투도 다음 우편선을 통해 사바나로 먼저 보낼 걸세. 홈즈는 오렌지에서 꺼낸 5개의 씨앗을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밀봉했다. 봉투 겉면에는 SH가 제임스 캐론 선장에게라고 날카로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의뢰인을 지키지 못한 천재 탐정이 살인자들에게 보내는 차가운 사형 선고였다. 자네답군 홈즈. 비록 우리가 그 불쌍한 젊은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 악당들이 고향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네가 보낸 이 죽음의 씨앗을 보게 되겠군. 그들이 느낄 공포를 생각하니 내 등골이 다 오싹하네. 인간의 심판도 무섭지만 때로는 대자연이 더 빠른 법이지. 신문을 보게나 왓슨. 지금 북대서양에는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네. 론스타호가 그 거친 파도를 견뎌내고 사바나까지 닿을 수 있을지는 신만이 아시겠지. 홈즈의 예언은 며칠 뒤 비극적인 소식으로 돌아왔다. 런던 항구청으로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온 것이다.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LS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서진 돛대와 구명보트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존 오픈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살인자들은 자신들이 보낸 오렌지 씨앗의 저주처럼 차가운 바닷속 심연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말았다. 5개의 오렌지 씨앗.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거의 업보였고 누군가에게는 잔혹한 범죄의 수단이었다. 홈즈는 이 사건을 자신의 가장 뼈아픈 실패 중 하나로 기억하지만 정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인간이 만든 법에 그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그 무게만큼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셜록 홈즈의 모험 5개의 오렌지 씨앗편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우 치는 밤의 긴장감과 거대 조직의 음모가 담긴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겼길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기괴한 인물이 등장하는 입술 비뚤어진 사나이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